안녕하세요. 디어마이북스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고를 때 기준이 다들 어떠신가요? 누군가는 작가의 이름을 보고 누군가는 책 내용을 보고 고를 텐데요. 저 역시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나 인터넷에 올려진 홍보글이나 후기 등을 보고 고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서점에 가서 책 표지 디자인을 보고 고른다든지 책 제목만 보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2018년 출판한 책으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김영민 교수가 쓴 글들을 모은 산문집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이 책은 순전히 제목만 보고 산 책으로 내용은 생각했던 거는 달랐던 것도 사실인데요. 제목 그대로 죽음에 관한 철학적인 메시지가 쓰여져 있지 않을까 했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유쾌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빌 브라이슨의 글처럼 페트 폭격을 하면서 시종일관 유머가 있었습니다. 김영민 교수는 추석에 관한 칼럼으로 유명해지셨는데요. 잠깐 그 부분에서 재미있는 부분만 읽어보자면 추석을 맞아 모여든 친척들은 늘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의 근황에 과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취직은 했는지, 결혼 계획은 있는지,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인지, 살은 언제 뺄 것인지 등등. 그러나 21세기의 냉정한 과학자가 느끼한 연애편지를 쓰던 20세기 청년이 더 이상 아니듯이 당신도 과거의 당신이 아니며 친척도 과거의 친척이 아니며 가족도 옛날의 가족이 아니며 추석도 과거의 추석이 아니다. 따라서 그런 질문은 집어치워 주시죠 라는 시선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이 명절을 핑계로 집요하게 당신의 인생에 대해 캐물어 온다면 그들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것이란다 라고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엄마가 너 대체 결혼할 거니 말 거니? 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거기에 대해 얘가 미쳤나? 라고 말하며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아버지가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라고 하거든 후손이란 무엇인가?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단다 라고 하거든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도 못하니? 라고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에 관련한 이러한 대화들은 신성한 주문이 되어 해묵은 잡귀와 같은 오지랖들을 내쫓고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이런 글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저는 읽으면서 정말 낄낄거리면서 읽었거든요. 아마 제 취향 저격을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저는 귀여운 사람이나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님답게 자신의 본분 또한 잊지 않고 일테면 뱃살을 내려다보며 진보와 보수, 독재와 민주, 정치와 구분에 대해서 설파하신다거나 가출 청소년 얘기를 다룬 독립영화를 보며 정치적 인간과 공동체에 관해 생각한다든지 저 같은 범인이 보기에는 와, 역시 생각하는 바가 다르구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공부뿐만 아니라 글쓰기의 신이 재능을 한 스푼 더 얹어주신 것인지 공부하던 중 잠시 짬을 내어 응모했던 영화평론 공모전에도 덜컥 당선되어 같은 부문 심사위원도 아니었는데 박완서 작가에게 극찬을 받았다죠.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야, 왜 이렇게 잘났어? 그리 오래 살아오진 않았지만 살아보니 뭐라도 하는 사람한테 무슨 일이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길 바라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보통은 유학을 떠나고 학위 논문을 쓰기 전에 쉬고 싶다고 돌아와서 독립영화판에 뛰어들어 영화를 만들거나 영화평론 공모전에 응모할 생각은 안 했을 텐데 김영민 교수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글 잘 쓰는 교수님에는 틀림없습니다. 부럽네요. 빌 브라이슨의 여행 이야기나 김영민 교수의 산문글이 재미있게 읽히는 것은 일상이나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관해 심지어 그게 자신을 비하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유머로 승화하고 삐딱하게 보기 때문이죠.
정말 삐딱한 사람이 하는 삐딱한 얘기는 듣기 싫지만 바른 사람이 하는 삐딱한 얘기는 매력적입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날카로운 시선과 위트 있는 유머 속에 꽂히는 삐딱하고 촘촘한 칼날들은 꽤나 재미있게 읽히고 생각할 거리를 주게 됩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로 향할 때 저 역시 나와 공동체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불대로 일단 실제로 자신과 공동체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고는 늘 죽음보다 늦게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김영민 교수가 프롤로그에서 말한 대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믿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삶은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글 속에 뼈가 되는 말을 새겨 넣어 웃으면서 또 무릎을 치게 만들면서 읽게 되는 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서 바로 읽은 건 아니고 나중에서야 다 읽은 책인데요. 저는 약간 책을 숙성시켜서 읽는 편인 것 같아요. 책도 숙성시키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0년 가까이 숙성시켰다가 읽기도 합니다. 현재 읽고 있는 책도 10년 전 출판한 책이니까 지나도 한참 지난 건데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아마 저의 책 읽는 스타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안 읽을 때는 한 권도 안 읽다가 읽을 때는 몇 권씩 같이 읽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어쨌든 마지막 질문으로 마칠까 합니다. 유튜브란 무엇인가? 채널 운영은 무엇인가? 영상을 찍는 것은 무엇인가? 구독자와 좋아요 숫자는 무엇인가? 디어 마이 북스는 무엇인가?